제 이름은 민정이라고 합니다. 올해 24입니다. 지금은 충청도의 작은 마을에서 살고 있습니다. 지붕이 낮은 집, 마루가 삐걱이는 집, 창문 틈으로 바람이 쉽게 드나드는 집이지요. 방은 2칸, 거실은 좁습니다. 마당에는 장독대가 몇 개 놓여 있습니다. 닭 울음이 새벽을 깨우고 저녁에는 개 짖는 소리가 골목을 울립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농가의 풍경입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은 늘 무겁습니다. 집 안의 공기가 늘 눅눅하기 때문입니다. 어릴 적부터 저는 조용한 아이였습니다. 웃음도 적고 말도 많지 않았습니다. 책을 좋아했지요. 바깥에서 뛰어노는 것보다는 방 한쪽에 앉아 글자를 따라 적는 게 더 좋았습니다. 동네 아이들은 저를 재미없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상관없었습니다. 저는 늘 조용히 지내는 게 편했습니다. 저희 집은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젊을 때부터 술을 많이 드셨습니다. 논밭에서 일하다가도 오후가 되면 막걸리를 찾았습니다. 저녁이면 술김에 큰 소리를 냈습니다. 어머니는 말없이 참았습니다. 입술을 깨물며 설거지를 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자랐습니다. 웃음 대신 침묵을 배우고 목소리 대신 한숨을 배웠습니다. 봄볕이 마당에 내려앉았습니다. 달들이 모이를 쪼고 개가 나른하게 누워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온한 하루였습니다. 그러나 집 안 공기는 무거웠습니다. 창문을 열어도 답답함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점점 더 술에 의지했습니다. 낮에도 막걸리 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논밭일은 예전만큼 하지 않았습니다. 몸이 무거워졌고 성질은 날카로워졌습니다. 작은 일에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술 냄새가 집안 가득 번질 때면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어머니는 그럴수록 더 조용해졌습니다. 설거지하는 손길이 빨라졌고 고개는 늘 숙여 있었습니다. 오빠는 달랐습니다. 바깥에서는 여전히 당당했습니다. 동네 청년의 모임에서도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오빠를 칭찬했습니다. 효자야, 기특해.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아버지는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저를 더 고립시켰습니다. 저는 점점 그림자가 되어갔습니다. 갈등은 작은 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퇴근 후 늦게 들어왔습니다. 공장 일이 늘어져 피곤했습니다. 마루에 앉아 신발을 벗는데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왜 이렇게 늦었냐? 짧고 굵은 말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일이 좀 늦게 끝났습니다. 아버지는 한숨을 내쉬더니 술잔을 탁 내려놓았습니다. 여자는 집안일이나 제대로 하면 된다. 돈 벌겠다고 나다니면 체면만 깎인다.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부엌에서 그릇을 닦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빠는 고개를 들더니 씩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더 아팠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방 안에서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창문 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공장 일을 그만둬야 하나, 아니면 그냥 참아야 하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없었습니다. 집안의 질서 속에서 저는 늘 뒷자리에 앉아 있어야 했으니까요. 며칠 뒤, 작은 사건이 또 있었습니다. 오빠가 제 방에 들어와 아무렇지 않게 앉았습니다. 너, 왜 요즘 말이 없냐? 짧은 질문이었지만 시선이 묘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고 책을 덮었습니다. 그는 한참을 제 얼굴을 보다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나만 믿으시지. 너도 그러는 게 좋아. 그 말에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방 안 공기가 더 좁아진 것 같았습니다. 오빠의 웃음이 오래 귓가에 남았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집안에서 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발소리도 줄이고 말수도 줄였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마음은 더 무거워졌습니다. 숨을 고르는 것조차 조심해야 하는 집. 그것이 제 현실이었습니다. 학교 시절에 칭찬을 해주던 선생님이 떠올랐습니다. 따뜻하게 웃던 얼굴이 선명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갈 수 없었습니다.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 마을은 좁았습니다. 누군가에게 털어놓는 순간 소문은 삽시간에 퍼질 것이었습니다. 저는 두려웠습니다. 결국 다시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침묵은 해답이 아니었습니다. 오빠의 발소리가 가까워질 때마다 심장은 빠르게 뛰었습니다. 아버지의 술 취한 목소리가 들릴 때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어머니의 고개 숙인 뒷모습은 더 큰 무력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저는 점점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끝자락에서 작은 생각이 피어올랐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아직 방법은 몰랐습니다.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 할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제 안에 남은 한 조각의 의지가 있었습니다. 어떻게든 이 집을 벗어나야 한다. 그 결심은 아직 희미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작은 불빛 같았지요. 그 불빛이 저를 어디로 이끌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불빛을 놓치지 않기로 했습니다. 오빠가 하나 있습니다. 3살 위입니다. 어려서부터 동네에서 인정받았습니다. 운동도 잘하고, 말도 잘하고, 사람들 앞에서 당당했습니다. 아버지는 늘 오빠를 자랑했습니다. 우리 집 기둥은 저놈이다. 아버지의 눈빛은 오빠를 향할 때만 부드러웠습니다. 저는 뒷전이었습니다. 칭찬은커녕 무관심이 대부분이었지요. 그래도 저는 억울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제 자리는 늘 뒤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학교에 다니던 시절, 선생님들은 제 성적을 칭찬했습니다. 하지만 집에서는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성적표를 내밀어도 아버지는 흘낏 보고는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어머니는 수줍게 미소를 짓고는 말없이 부엌으로 갔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이 집에서는 제가 빛을 내도 누구도 알아보지 않는다는 것을요. 성격은 그렇게 굳어졌습니다. 드러나지 않고, 조심하고, 남을 거슬리지 않도록 사는 법을 몸에 새겼습니다. 웃음을 억지로 만들어낼 줄 알게 되었고, 속마음을 감추는 게 익숙해졌습니다. 저를 드러내면 상처받을 뿐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흘러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대학에 가고 싶었지만 집안 형편상 포기해야 했습니다. 대신 동네 공장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종일 기계 소리를 듣고 손끝은 늘 거칠었습니다. 퇴근 후에는 작은 창문 앞에 앉아 멀리 산등성이를 바라봤습니다. 그 너머 어딘가에 다른 삶이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은 늘 이 집에 묶여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얼굴은 주름지고 손은 갈라졌습니다. 하지만 저를 볼 때마다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무엇인가 말하고 싶은데 끝내야 하지 못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오빠는 점점 집 안에서 큰 소리를 내며 살았습니다. 아버지와 술잔을 부딪히며 웃는 모습은 닮아갔습니다. 그 웃음소리를 들을 때마다 제 가슴은 서늘해졌습니다. 이 집은 겉으로는 평범한 농가지만 안쪽에는 금이 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금은 점점 넓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 틈에서 조용히 숨을 고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래 버틸 수 없다는 걸 압니다. 언젠가는 그 금이 무너질 것입니다. 이제는 알 것 같습니다. 제 삶은 더 이상 침묵 속에서만 머무를 수 없다는 것을요. 아직 방법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작은 울림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문을 열고 나가야 한다는 울림입니다. 아직은 조용하지만 분명히 제 안에서 커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 작은 울림이 어디로 저를 데려가는지에 대한 기록이 될 것입니다. 여름이 다가왔습니다. 마당의 흙길은 더 뜨겁게 달궈졌습니다. 매미 소리는 아침부터 귀를 울렸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은 더 차갑고 더 무거워졌습니다. 집안의 공기는 점점 숨막히게 짙어졌습니다. 아버지는 낮술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쇠 젖은 목소리는 거칠었고 작은 일에도 화를 냈습니다. 밥상이 늦게 차려져도 반찬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목소리가 번개처럼 터졌습니다. 어머니는 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릇을 닦는 손길이 떨렸습니다. 저는 그 옆에서 말없이 숟가락만 들었습니다. 오빠는 점점 제 곁에 오래 머물렀습니다. 이유는 없었습니다. 부엌에 있으면 따라왔고 방에 있으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웃으며 말을 걸었지만 웃음은 어딘가 낯설었습니다. 그 눈빛이 저를 구석으로 몰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버지가 잠든 뒤였습니다. 방 안은 어둡고 고요했습니다. 그러나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오빠의 그림자가 들어왔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저는 이불을 덮고 몸을 돌렸습니다. 왜 이렇게 피하냐? 낮게 내뱉는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상한 거야. 가족끼리 왜 이래? 그 말이 더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손끝으로 이불을 꽉 쥐었습니다. 떨림이 손끝에서 전해졌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발소리가 들릴까? 문이 열릴까? 눈을 감고 있어도 가슴은 쉬지 않고 뛰었습니다. 낮에는 공장 기계 소리에 묻혀 잠시 잊을 수 있었지만 저녁이면 다시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저는 방법을 찾으려 했습니다. 교회에 가서 십자가를 바라보기도 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속으로만 말했습니다. 살고 싶습니다. 벗어나고 싶습니다. 그러나 대답은 없었습니다. 종소리만 허공에 퍼졌습니다. 학교 시절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저를 따뜻하게 대해주던 선생님. 넌 잘할 수 있다던 말. 그러나 지금은 연락할 수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눈이 두려웠습니다. 누군가에게 털어놓는 순간 모든 것이 제 탓이 될 것 같았습니다. 수치와 비난이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의 눈빛은 여전히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입은 닫혀 있었습니다. 밥을 차리며 옷을 개며 저를 바라볼 때마다 입술이 달싹였지만 끝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은 더 큰 무력감을 주었습니다. 절망은 점점 깊어졌습니다. 몸은 점점 말라갔고 얼굴에는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낯선 사람이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제 모습에서 빛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장터에서 장보기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동네 아주머니가 제 손을 붙잡았습니다. 아가, 얼굴이 왜 이리 말랐니? 저는 놀라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주머니의 손은 거칠었지만 따뜻했습니다.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우리 집에 와라. 내 귀는 열려 있으니. 짧은 말이었지만 가슴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지도 못했지만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아주머니는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꼭 잡았다가 놓아주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이불을 덮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오랜만에 우는 소리를 낼 수 있었습니다. 그 눈물 속에는 작은 희망이 있었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세상은 이 집 담장 안에서만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요. 누군가는 제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다는 것을요. 아주 작은 빛이지만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위기는 여전히 제 곁에 있었습니다. 오빠의 발소리는 더 자주 다가왔습니다. 아버지의 술잔은 더 자주 부딪혔습니다. 어머니의 침묵은 더 깊어졌습니다. 저는 여전히 벼랑 끝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달랐습니다. 마음속에 작은 결심이 생겼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이곳을 벗어나겠다. 방법은 알 수 없었습니다. 길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결심은 제 안에서 단단하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것이 제 유일한 무기였습니다. 이제는 알 수 있었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요.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요. 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들판의 벼가 누렇게 익어갔습니다. 바람은 서늘해졌습니다. 그러나 제 집 안은 여전히 눅눅하고 답답했습니다. 아버지의 술 냄새는 더 짙었고 오빠의 발소리는 더 무거워졌습니다. 저는 밤마다 뒤척였습니다. 이불을 덮고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마음속에 벗어나야 한다는 결심만 자꾸 커졌습니다. 그러나 방법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돈도 갈 곳도 없었습니다. 혼자만의 힘으로는 벗어나기 어려웠습니다. 그럴수록 절망은 깊어졌습니다. 그때 장터에서 만난 아주머니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와라. 그 말은 제 안에서 작은 불씨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망설이다가 어느 날 용기를 냈습니다. 퇴근 후 어두워진 길을 걸어 아주머니의 집을 찾았습니다. 대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안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저는 조심스레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주머니가 문을 열었습니다. 놀란 표정이었지만 곧 따뜻하게 웃으셨습니다. 왔구나. 아가. 들어와라. 그날 저는 많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앉아 따뜻한 보리차를 마셨습니다. 아주머니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옆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위로가 되었습니다. 돌아오는 길, 하늘에는 별이 반짝였습니다. 오랜만에 숨이 트이는 기분이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가끔 아주머니 댁에 들렀습니다. 긴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차를 마시며 잠시라도 집안의 무거운 공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아주머니는 늘 같은 말을 했습니다. 너는 잘할 수 있는 아이야. 내 마음을 믿어라. 그 말은 제게 작은 힘이 되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오랫동안 목말라 있던 말이었습니다. 어머니와의 관계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어느 날, 제가 늦게까지 방에 앉아 있을 때 어머니가 조용히 들어오셨습니다. 손에는 작은 수건이 들려 있었습니다. 얼굴 좀 닦아라. 많이 지쳐 보인다. 짧은 말이었지만 그 속에는 깊은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 어머니는 가끔 작은 행동으로 마음을 표현하셨습니다. 반찬을 제 쪽에 먼저 놓아주거나 제 눈을 피하지 않고 바라보거나 큰 변화는 아니었지만 그 작은 변화가 제 마음을 지탱해 주었습니다. 저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하루를 견디는 것에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이 집을 떠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이 자라났습니다. 아직은 막연했지만 분명히 제 안에 자리 잡았습니다. 공장에서도 저는 전보다 눈을 크게 뜨고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전에는 인사만 하고 지나쳤던 동료들과 조금씩 말을 섞었습니다. 오늘 일은 힘드네요. 네. 그래도 끝나면 시원하겠지요. 짧은 대화였지만 마음이 덜 외로워졌습니다. 이 작은 시도들이 모여 제 삶의 변화를 만들었습니다. 집안의 벽은 여전히 두껍고 오빠의 시선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그러나 저는 더 이상 완전히 갇힌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바깥에 작은 통로가 열려 있다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가을 들판은 금빛으로 물들고 있었습니다. 바람은 차가웠지만 마음속에는 이상하게 따뜻한 기운이 돌았습니다. 아주머니의 말, 어머니의 작은 손길, 공장에서의 대화. 그 모든 것이 제 안에서 하나의 불빛으로 이어졌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아직 길은 멀고 험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완전히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요. 누군가는 제 곁에 있고 작은 힘이나마 건네고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저는 다짐했습니다. 언젠가 이 작은 불빛들을 이어 커다란 길을 만들겠다고. 그 길을 따라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겠다고. 겨울이 다가왔습니다. 논두렁의 벼는 이미 베어졌고 들판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바람은 매서웠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은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그동안 붙잡아온 작은 불빛이 이제는 제 안에서 커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어둠만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술을 놓지 않았습니다. 저녁마다 술상 앞에 앉아 투덜거렸습니다. 오빠는 여전히 큰 소리를 내며 집안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에 더 이상 전처럼 움츠러들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두렵고 불편했지만 제 안에는 이제 나도 다른 길을 갈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어머니는 조금씩 변했습니다. 여전히 많은 말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 눈을 피하지 않고 바라볼 때가 늘었습니다. 밥을 먹을 때 제 그릇에 고기를 하나 더 올려주기도 했습니다. 작은 행동이었지만 저는 그 속에서 어머니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장터의 아주머니와도 인연은 이어졌습니다. 저는 더 자주 아주머니 집을 찾았습니다. 아주머니는 묻지 않았습니다. 다만 따뜻한 국을 끓여주고 제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제 마음을 조금씩 꺼내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마다 제 어깨의 짐이 조금은 가벼워졌습니다. 공장에서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동료들과의 대화가 점점 길어졌습니다. 웃음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일 끝나고 함께 편의점에서 음료수를 마시며 하루를 풀어내기도 했습니다. 아주 작은 교류였지만 그 안에서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님을 느꼈습니다. 세상은 제 집 담장 너머에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공장 동료가 말했습니다. 민정 씨, 야간 학교 다니는 거 어때요? 글 배우고 기술도 배울 수 있다던데. 그 말은 제 마음을 크게 흔들었습니다. 배움은 늘 제게 먼 이야기였지만 동시에 간절히 원하던 것이었습니다. 집에서는 허락받을 수 없을 게 뻔했습니다. 그러나 제 안에서 답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길을 선택해야 했습니다. 밤마다 고민했습니다. 이 길을 가면 아버지의 꾸중은 더 심해질지도 모릅니다. 오빠의 시선은 더 무거워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는 알았습니다. 그들의 말이 제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다는 것을요. 저는 제 길을 걸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결심했습니다. 야간 학교에 등록하겠다고. 집에는 알리지 않았습니다. 공장에서 받은 월급의 일부를 몰래 모아 등록금을 냈습니다. 첫날, 낡은 가방을 들고 교실 문을 열었을 때 제 심장은 세차게 뛰었습니다. 교실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보다 나이 많은 아저씨, 또래의 청년, 아이를 키우는 아주머니, 모두가 저와 같은 마음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칠판에 적힌 글자를 보며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분필 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마치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듯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제 나는 정말 다른 길 위에 서 있다는 것을. 돌아오는 길, 겨울바람은 차가웠지만 제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눈앞에 놓인 길이 분명히 두렵고 험할지라도 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아주머니의 손길, 어머니의 작은 눈빛, 동료들의 웃음, 그리고 제 스스로의 결심이 저를 지탱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이제 제 삶은 단순히 견디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 될 것이라는 것을요. 밤하늘에 별이 총총히 빛났습니다. 저는 조용히 속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끝까지 가보겠습니다.